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여러분도 즐겨 드시나요? 최근 평양시 대성산 기슭에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음료도 만들게 된다네요. 일개 아이스크림 공장일지라도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당 정책 일환으로 지어진 것일 텐데요. 그런 만큼 코로나 비상 방역을 뚫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이 완성되었다고 자랑하는군요. 함께 가보실까요?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제부.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문명한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들이 가슴 벅찬 실체로 펼쳐지는 여정에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이 또 하나의 인민의 제부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대성산 기술계 명당 자리에 식료공업 부문의 표준으로 되는 현대적인 아이스크림 생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 음료들을 더 맛있고 질 좋게 만들어서 당의 인민적 시책 실현이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윤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경흥무역국과 공장의 일꾼 종업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 건설자, 과학자,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윤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시련이 아무리 오목하다 해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순간도 지체할 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일도 세워야 한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따라 공장 건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국가적인 중점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이시려고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셨으며 토전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건설 역량 편성, 시공과 원림 녹화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는 속에서도 공사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생산 설비와 관리 운영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손길 아래 공장이 짧은 기간에 완공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뜻을 일심전력을 다해봤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떠올린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부할 만한 우리의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훌륭하게 창조하려는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고 더욱 분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하나하나의 제품들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며 제품의 맛과 질,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의 첫걸음을 떼는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의 노동계급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분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모두가 우리 당의 순관 리상과 용도를 받들어 인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신하고 아담한 건물에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이 실리있게 배치되고 구내의 수림화, 원리마가 실현된 공원 속의 일터를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당의 운정 속에 솟아난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며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게 될 것입니다. 평양 팔경에 속한다는 아름다운 모란봉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모란봉은 평양 시내의 작은 언덕인데요. 전체 모습이 마치 모란꽃과 같다 하여 모란봉이라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경관 덕에 오랜 시간 평양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을지 함께 가보시지요. 평양의 명승 모란봉에 단풍 계절이 왔습니다.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해서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 절세비인들의 손길 아래 인민의 명승지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모란봉은 한 폭의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모란봉에 펼쳐진 이채로운 가을 경관을 현지 기자들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환희로운 봄 계절 그리고 러금이 우거진 여름 풍경도 좋지만 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모란봉의 가을 풍경은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란봉에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군빛, 붉은빛, 노란빛 이렇게 각기하게 물들어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푸르청청한 소나무들과 단풍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룬 모란봉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가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정책에 의해서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역사 유적들. 민족의 슬기와 자랑을 더욱 소중히 새겨안게 하는 모란봉의 역사 유적들도 단풍과 어울려 신비로운 절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을 데리고 모란봉에 자연 관찰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풍 든 가을 계절에 울긋불긋 단장한 모란봉의 경치와 많은 역사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란봉에 있는 동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 상식도 넓히고 자기 고향 산촌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주자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풍 든 모란봉에 올라보니까 막 가슴도 쫑해지고 감정이 유별납니다.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아들을 이렇게 손잡고 모란봉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 10월의 단풍 계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쌓였던 피로도 모두 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양의 모란봉이 어디에도 비길 수 없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더 절감하게 됩니다. 모란봉의 가을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란봉의 곳곳에 쏘놓아진 졸세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무르익혀갈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더더욱 붉게 타는 단풍입니다. 북은 지금 연일 단풍 소식이 한창입니다. 평양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룡악산의 가을 풍경은 어떨까요? 단풍 계절에 들어선 요즘 평양의 금강산으로 자랑 높은 룡악산이 더욱 아름답게 채색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평양 사람들은 봄에는 종방산으로 꽃 구경을 가고 가을에는 이렇게 그 영악산을 찾아와서 단풍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거란마다 단풍이 울긋불긋 뜨는 서늘한 가을날이면 영악산 등산을 위해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악산은 기묘한 바위와 절벽들 그리고 수려한 산세로 해서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예로부터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악산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유원지로 끌어주시기 위해 등산 로정들도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영악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부남과 령곡소원 등 우리 인민의 미적 정서와 감정, 술과 재능을 보여주는 민족 유산들도 있습니다. 우리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누티나무와 그리고 600여 년 자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참중나무 등 600여 종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영악산의 경치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룡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만경대 선인단 야영소에서는 즐거운 야영 생활이 한창입니다. 위대한 신우님께서는 창도학교 시절 영악산에 여기 동물과 함께 자주 오르시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고 저강복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야영생들이 야영생활간에 여러 가지 등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활동을 진행하면서 영감성과 대담성 또 투지력과 인내력을 키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룡악산의 종점 대봉해로의 탐승길에 올라 등산의 진미를 한껏 맛보며 희열과 낭만이 넘쳐있는 학생 선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은 룡악산의 단풍 세계에 이채로운 정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악산의 우뚝 가는 경치는 이 대봉에 올라서서 부감하는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보면 마음이 즐겁고 시원하고 우리 이런 곳에 등산합니다. 영악산의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로구나 하는 궁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조국 산촌을 더 잘 가꾸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도 굳어지게 됩니다. 더더욱 찬란하고 풍성해질 우리의 내일을 기약해주며 만산의 붉은 단풍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개성에도 가을이 한창이는데요.
고려의 수도였던 만큼 문화유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감상해 보시죠. 개성시에 이르는 곳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풍경으로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손죽겨와 표충기, 남대문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많은 개성시의 가을 풍경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족유산 보호사업이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개성시에서는 촌마산 기슭의 큰 절의 하나였던 고려 시기의 역사유적 대흥사를 원상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옛절의 웅자가 완연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한편 박연포포지구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호비룡 산줄기의 송고산과 촌마산, 안달봉 사이의 험준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계곡들의 이채로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부감할 수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연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용통사까지 12km 구간의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굽이 가게 되면 또 명소, 또 한 굽이 가게 되면 이런 기담, 태종대를 비롯해서 여러 명소들, 이 고족들이 있다 하지만은 지나치게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야외에서 이 하루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손님들이 편리하게 하나하나 건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해서 더욱 이채를 띠는 개성시 명승 고족들의 가을 풍치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금성 뜨락도르 공장이 현대화 개건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준공했습니다. 뜨락도로 하면 트랙터의 북식 표현인데요.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목표로 하는 북에서는 그 토대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식 모습 먼저 보내드립니다.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또 하나의 토대 마련. 금성 뜨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가장 극난한 실현기를 일대 악량기로 전환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상징하는 변혁적 실체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가구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성 뜨락도로 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도로와 함께 여러 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공장, 나라의 농기계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법의 공장으로 꾸려 새시대 농촌혁명 수행을 강력히 촉진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개건 현대화 사업의 1단계 목표가 완수되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유력한 농기계 생산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 소식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고무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금성 뜨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동지,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이재남 동지,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승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남포시와 공장의 일꾼들, 근로자들, 시공, 연관 단위 일꾼,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덕훈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건설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금성 트랙터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가 완공된 것은 미중유의 경란 속에서도 당중앙이 펼친 부흥 번영의 설계도 따라 도도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국가의 억센 기상과 주체 공업의 발전 잠재력이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농업 생산의 기계화,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모든 농촌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명 부강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농기계 공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그것을 새시대 농촌진흥회로 이어놓는 것은 공화국 정부가 우선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중대 국사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금성 트랙터 공장을 농촌 영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핵심 공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천리마의 정신을 체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발전 역사에 뚜렷한 자국을 새긴 금성 트랙터 공장의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을 돌아보았습니다. 금성 트랙터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의 완공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 발전으로 확고히 이행시키는 거창한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머지않아 우리의 트랙터와 농기계들이 전야를 기세차게 누빌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주는 긍지 높은 성과로 됩니다. 개건 현대화 사업의 1단계 목표가 완수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단계를 세워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 같은데 그런 만큼 이 금성 트랙터 공장이 좀 중요한 위치에 있나 봐요. 네, 금성 트랙터 공장은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하고 있는 북 최고의 트랙터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간단한 농기구를 제작하는 평양 농기구 제작소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기양 기계공장, 기양 트랙터 공장으로 점점 확대되어 온 거죠.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생산 능력을 확대해 오다가 73년도에 3만 대 이상의 트랙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제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면서 금성 트랙터 공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 5,500대 농기계 쫙 보내줬잖아요. 네, 우리 같이 보도했죠. 네, 예. 그 장면만 보더라도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농기계의 현대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이제 그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말이죠. 이제 현대적인 아주 대규모의 공장을 지은 거예요. 현대적인 설비와 이제 여러 가지 갖춘 거죠. 네. 넓은 부지에. 거기에 이제 주물, 주강, 이 제관, 단조 등 10여 개의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또 현대화된 겁니다. 근데 북은 이제 성능 좋은 트랙터와 아주 좋은 농기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 개건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 북의 농업 정책에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의미는 아마도 이제 이번에 김덕훈 총리가 했던 그 준공사에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농기계 공업의 이런 그 발전은 이런 것들의 기반 구축은 북에서 얘기하는 농업진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국사 중에 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달리 본다면은 북은 지금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목표를 크게 기계화, 과학화 그리고 집약화를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농기계 생산이 차지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못을 박았다고 할 수 있겠죠. 북에서는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자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농기계, 특히 트랙터의 생산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을 텐데요. 자력갱생을 모토로 삼는 만큼 트랙터를 자기 힘으로 직접 만들어낸 역사는 지금까지도 자랑찬 업적으로 회고되곤 합니다. 이 역시 천리마 시대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천리마 시대
설계도면 한장 없이 자체 힘으로 트랙터를 만들어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958년 금성 트락도로 공장의 전신이었던 기양기계공장의 노동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당시 기양기계공장의 노동계급이 만든 첫 솔리마호 뚜락도로의 시운전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날은 1958년 11월 13일 기양의 노동계급이 뚜락도로 생산을 골기한 그날로부터 3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금송 뚜락도로 공장 혁명사적 교양실입니다. 이곳에는 첫 솔리마호 뚜락도로 생산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보희 수령님께서는 1958년 10월 10일 당시 기양기계 공장이었던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으셨습니다. 이날 이 사무실 앞마당에서 우리 노동계급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맞아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농촌에서 협동화는 완성하였지만 아직도 농업은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앞으로 농촌에 뚜락도로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보내줘서 모든 농사를 기계화하려고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뚜락도로를 제 힘으로 만들어야 기술도 발전하지,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기만 하면 우리의 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동무들은 당중앙일의 편지를 심장으로 받들고 보수주의 소극성을 대담하게 불사리면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꼭 우리의 힘과 기술로 뚜락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자체의 힘으로 뚜락도로를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 교실을 관출하기 위해서 당시 공개당 총회를 진행하는 기양 노동계급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공개당 총회는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 교실 내용을 전달하고 당중앙에 보낸 1958년 9월 27일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고 보고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토론 때 청년들이 저기서 일어나서 교리를 다졌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만 기어코 트락도를 자체로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련의 높은 기계가 실리며 보답하자, 이렇게 두고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항일 발전 그 투쟁 시기에 연기를 폭탄을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조직하고 또 이야기 먹는데 조직하면서 우리 발전들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일제 싸워 이겼는데 우리가 오늘 이만한 조건에서 트락도로 생산을 못하는가, 우리 기회 해내자, 해내자 그러면서 들고 가서 모두가 다 처음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트락도로 시제품 제작 직장을 조직했습니다. 인원은 불과 30여 명. 트락도로를 만들어 본 기계기술자는 한 명도 없었고, 고작해서 농업기술연구사 1명과 기능공 2명뿐이었습니다. 기계라야 일반 공작기계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트락도로 생산에 필요한 도면은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동문에 설계는 있기나 하오? 없습니다. 노동자 동무들은 설계만 있으면 능히 트락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동무들의 기세는 좋단 말이오.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산업혁명을 한 지 100여 년 후에야 비로소 트락도로를 만들어냈어. 이거 보. 동무들, 트락도로를 만들자면 초보적으로 고성능 선반기, 대형 프레스, 고강도 강제, 게다가 각종 실험기구들이 있어야 하오. 그러니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차라리 외국에서 사다 쓰는 편이 나을 거요. 외국에서요? 예, 그렇소. 우린 시세당장 필요한데 언제 사들여 오겠습니까? 그리고 팔아줄 사람들이 우리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지 누가 압니까? 우린 제 힘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 트랙터를 생산해 착수할 적에 우리는 한 장의 도면, 한 장의 기술망도 없었으며 오직 빈 주먹과 우리의 충성심 뿐이었습니다. 설계 도면도 연마 기계도 없이 두 손과 새끼줄을 이용한 어찌 보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결국 첫 트랙터가 완성되었네요. 그것도 연구한 지 35일 만에요. 네, 비록 첫 작품은 뒤로 가는 트랙터였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던 거지요. 김일성 주석이 뒤로 가는 트랙터를 보고받고 허허 웃으며 뒤로 간다면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한 건 유명한 일화지요. 기양의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트랙터를 두고 신비주의 또 보수주의를 짓부쉈다 이런 표현이 언급되던데요.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신비주의, 보수주의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절대로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설계 도면도 없고 그에 맞는 설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제 기술, 과학 기술을 이제 신비하게 보는 경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이 발전된 국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만들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뭐 그릇된 견해나 관점을 신비주의라고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보수주의는요? 우리 보통 참 저 사람 보수적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좀 비슷한 뉘앙스로 쓰일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혁신, 이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과거에 그릇된 내지는 낡은 것들을 고집하는 또 그릇된 경향이나 관점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 시절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때는 모두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뭐 도약하자, 발전하자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만큼 보수주의라던가 신비주의 또 소극적인 태도를 짓부수자라는 구호는 그 시절의 정서와 감정에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지점을 극복했으니까 트랙터도 만들어내고 여러 도약도 이뤄냈겠죠. 예. 그 천리마 정신은 오늘의 북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금성 트락토르 공장 개건 현대화 사업에서도 천리마 시대의 자력갱생 전통이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북의 농촌사회의 발전과 도약 또한 궁금해집니다. 금성 트락토르 공장에서 만들어질 여러 농기계들이 조만간 북녘 논밭을 힘차게 누비게 되겠죠. 그 활약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은 감자 좋아하시나요? 겨울철 뜨끈한 온돌 위에서 이불 덮고 오손도손 먹던 추억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삶은 감자가 몸에도 참 좋다고 하는군요.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감자는 이렇게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건강식품, 장수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자는 삶아 먹을 때 보다 좋은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삶은 감자가 어떻게 좋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합니다. 삶은 감자에는 생감자보다 섬유소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삶은 감자는 아기들이나 노인들을 비롯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됩니다.
뇌의 사유 활동은 혈당 수치가 적당하게 유지될 때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삶은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당을 알맞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 뇌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가 그러하듯이 뇌세포도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는 피 속의 혈색소에 의해 운반되는데 혈색소의 주요 구성 성분은 철입니다. 삶은 감자에는 철이 매우 많은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결국 삶은 감자를 섭취하면 뇌세포들이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어 뇌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됩니다. 인체에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축적되며 결과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은 감자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삶은 감자의 섬유소는 피 속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바람 속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므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칼륨을 4,000mg 정도 섭취하면 호혈성 심장병 발생 위험성을 49%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들인 칼륨, 마그네슘, 섬유소, 비타민 C, 비타민 B6들이 삶은 감자에는 많은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삶은 감자는 암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지효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은 감자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위암 발생 위험성을 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당군 신화. 거기 등장할 정도로 마늘은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몸에 더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요, 우리 남쪽에는 의성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육종 마늘을 최고 품종으로 여기는데 북에도 마늘로 유명한 고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북에서 알려주는 천연 건강식품 마늘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 요리 맛을 언제나 돋구어주는 여러 가지 양념감들. 그중에는 요리 맛은 물론 사람들의 건강 장수와도 인연이 있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마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 요리들에 많이 쓰이면서도 천연 약재로 알려진 마늘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인 고대 시기 이전부터 마늘을 재배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마늘의 원산지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의하면 황리도의 연안 배촌 지방은 조선 봉건 왕조식이 이름을 날린 마늘 산지였습니다. 이곳의 마늘은 맛이 좋으면서도 유달리 매운 것이 특징이었는데 마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점차 마늘 산지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평양시 강남군입니다. 강남군 역시 마늘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강남군이 마늘 산지로 됐는지, 또 강남의 마늘은 다른 고장의 마늘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호기심을 안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군 영진리. 이곳에서는 해마다 많은 양의 마늘을 심고 있는데 지금 계절의 마늘을 보자면 집초마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분마늘철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마늘 타래를 만들어 말린다고 합니다. 강남 마늘이 이거 토양이 새빨간 땅 돼서 좋다기는데 이거 아무렇게 심어도 그저 김만 맺으면 잘 납니다. 100% 잘 나고 뭐 크게 병나 죽고 뭣도 없고 그저 마늘 농사는 잘 뗍니다. 마늘은 일단 습기를 받으면 썩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종자 보관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요거 씨마늘입니다. 5월달에 마늘을 심고 그다음에 8월달에 수확하면서 정대를 다 여기에 꽂고서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씨앗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이렇게 다 털어서 10월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자 해결을 기본 씨마늘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하는 고장들이 여러 고장들이 있지만 강남 마늘은 연어 마늘과 특별히 맵고 달기 때문에 강남 마늘이다 하게 되면 다 좋아합니다. 어디 가도 강남 하게 되면은 이 마늘 고장에서 왔구나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듣었습니다. 마늘 농사하면서 연어 고장 마늘도 들여다 심어봤고 수입종자도 우리 강남 토질에 비춰 심어도 보고 그 과정에 우리 토질에는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 종자 들여다 심고 하던 것도 다 우리가 폐기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한 마늘을 일대잡종 생산해서 우리 종자를 가지고 농사하면서 정말 우리 것이 제일이고 우리 토질에 맞는 우리 강남 마늘이 제일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곳의 여러 모습들을 화면에 담느라니 문득 취재 과정에 알게 된 마늘에 대한 옛 시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외지고 메마른 산골 살림에 살아가는 재미를 어떻게 알랴. 마늘만 먹는다면 매워 싫지만 양념으로 치면은 입맛이 붙네. 오래도록 고생하는 우랭병 때문에 위장이 나를 따라 허약해지니 늙음하게 다행히도 내 덕을 보려 입맛대로 무작정 씹어먹노라.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늘은 오래전부터 식용으로뿐 아니라 약재로도 이용되어 왔으며 마늘뜸과 같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매 식품들은 다 자기의 독특한 맛과 함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네,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 민들 속에 건강에 좋은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항균작용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흔히 마늘 하게 되면 그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 항생작용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가 돈다 하면 마늘 그 줌내서 그 김을 쏘이면 감기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늘을 입에 물고 3분 내지 5분 정도 씹으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모두 죽는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마늘이 건강식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또 새로운 성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분이 바로 스코르디닌 이런 성분들입니다. 스코르디닌은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심장 박동을 강화시켜주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낮추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런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라든가 또 뇌졸중 그리고 동맥경화증, 당뇨병 여기 아주 좋은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2~3쪽 정도 특히 아침에 힘이 나지 않고 또 입맛도 없고 할 때 2~3쪽 정도 아침 식사 때 같이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위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먹으면 위를 차고 가지만 마늘을 구워 먹으면 이런 작용이 없어집니다. 생마늘을 굽게 되면 그 마늘 속에 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의 활성이 생마늘에 비해서 10배나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 이 항암작용 이런 거는 배로 더 세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다 알고 계시는 흑마늘과 같은 구운 마늘은 그 생마늘에 못지않은 이런 좋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닭마늘찜을 하려고 합니다. 닭마늘찜을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있는 아이들. 이 가정에서는 몇 해째 여름철이 오면 닭마늘찜을 해먹고 나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율도 좋고 식성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희정아, 언니가 옛말 해줄까? 본 옛날에 말이야, 봄하고 곰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봄하고 곰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 그래서 봄과 곰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필요했대. 그런데 어느 날 환웅이 내려와 곰과 봄에게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며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곰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끝내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곰은 여인으로 변했지만 봄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곰 여인은 후에 환웅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나라를 세운 첫 왕 단군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닭마늘찜. 이것은 지방마다 만들어 먹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지만 이 음식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서 사람들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입맛을 돋구어주는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리 과정에 마늘을 짓짓거나 입안에 넣고 씹을 때 생기는 마늘 특유의 향기. 이것이 바로 알리신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이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늘의 주요 양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마늘은 껍질, 줄기, 뿌리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늘 추출을 하는 공정에서 오늘 때는 마늘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마늘 껍질채로 추출도 해봤는데 오히려 껍질채로 추출하니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종류대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찌개대로도 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말 마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장수식품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마늘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광폭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되는 연구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은 때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수천 년 세월 언제나 함께 어울려온 마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고 변했지만 마늘 특유의 맛과 향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향기처럼 내 조국의 특산 마늘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천연 건강식품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공은국가합창단의 웅장한 공연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눈이 내린다인데요.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그 옛날 일제에 맞서 산을 누비던 항일 투사들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는 1965년 창작되었는데요. 북에서는 국보적 가치가 있는 명곡이라 평가할 만큼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다는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한 주간의 북녘 소식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의 소식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56년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이 오늘의 북을 만드는 데 미친 영향이 엄청남을 알게 됩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이 구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천리마 운동은 인민대중의 정치 사상적 각성과 조직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 천리마 운동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정을 엄청난 힘으로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강선 제강소의 초과 생산이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의 확대 보급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기양 농기계 공장에서 이룬 뜨락도로 국산화 성공일 겁니다. 금세 감을 잡으셨겠지만 뜨락도로는 트랙터지요. 오늘 우리는 남포시 강서구역의 금성 뜨락도로 현대화 개건 준공식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금성 공장의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간단한 농기계를 생산하던 농기계 제작소였는데 56년부터 기계 공장으로 확장하면서 트랙터 국산화에 무척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달리 기술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트랙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를 수십 회 되풀이하며 다양한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결국 시제품을 만들어 시운전을 하는데 그만 뜨락도로가 뒤로 가는 바람에 모인 노동자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일성 주석이 뒤로 가면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라 하며 크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경험과 기술이 없고 현장 설계 도면이 없는 가운데 만든 첫 뜨락도로의 전설은 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흔히 천리마 운동은 아주 무식하게 일을 많이 해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천리마 운동은 기술 혁신과 집단주의적 각성을 앞세운 북 특유의 대중운동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의 열정과 창조적 힘을 끌어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력갱생의 정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